자, 그러면 이제 수출 얘기 좀 하죠. 지금 이 주로 지금 수출을 많이 하는데 아까 아이클레버하고 이 아까 로봇 중에 어떤 로봇들이 지금 수출되고 있습니까? 아까 완구 쪽은 아니었고요, 지금요. 예. 지금 저희가 수출하고 있는 것 중에서 네. 개발용 연구 개발용 R&D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 네네네. 여기 나오니다. 앞에 네. R&D 플랫폼이 있는데 네. 이것은 각종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을 갖다가 쉽게 네. 탑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3D 센서라든지 각종 센서들을 다 접목할 수 있고 PC 연결이라든지 이런 네네. 걸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기 기본 플랫폼 자체가 우리가 그 판가가 뭐 한 400불 정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연구용 플랫폼 중에서는 아마 제일 싼 거예요. 전 세계에서. 네. 네. 그래서 전 세계의 개발자들이 우리 로봇을 거의 다 씁니다. 아, 네. 그리고 거기에 자기네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들을 우리한테 오픈시키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한 오픈 그 소프트웨어들을 또 자기네도 가져가서 쓰고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오픈 있죠. 소스입니까? 예, 오픈 소스로 돼 있어요. 네. 저기 소프트웨어들이.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로봇 개발 소사이어티의 하나의 이제 그 뭐죠? 개발 주체를 맡고 네. 있죠. 하나의 그래서, 플랫폼이 되는군요. 오픈 소스 네. 플랫폼이. 그래서 전 세계 한 2,000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네. 저 로봇을 가져가서 네. 자기네가 그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네, 계속 해마다 월에 뭐 한 100대에서 200대 정도씩 네. 해외에서 저걸 사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저 이 R&D 로봇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아이클레버 청소 로봇하고 예. 그 두 가지가 현재 주력 상품인가요? 뭐 청소 로봇에 비하면 이거의 매출은 네네. 그렇게 크진 않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저희가 새로운 로봇들을 이제 계속 사람들에게 선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IoT 기반으로 네. IoT 기반으로 서빙을 해주는 로봇들이 아, 있어요. 서빙 로봇.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뭐 코카콜라라든지 네. 그 다음에 무슨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서 푸드 딜리버리를 한다든지 네. 좀 플랫폼의 사이즈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기술은 일맥상통한 겁니다. 네네.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해외의 그 디스트리뷰터들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건 아마 빠르면은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부터 나가고 있고요. 지금 해외 전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주로 수출하는 지역은 지금 어느 지역으로 좀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 로봇을 저희 거를 제일 많이 사갖고 간 데는 유럽, 러시아, 유럽 네. 이런 데가 저희 네. 매출의 한 50%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중국, 미국 시장을 작년부터 개척하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시장이 이제 이 점유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체 점유율에 비하면 작습니다만은 네.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일본에다가 조금씩 팔았는데 조금씩 매출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고요. 지금 해외 시장 개척할 때는 주로 어떤 식으로 개척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지역에서 전 세계에서 열리는 이런 이제 로봇 박람회라든지 전시에 나가서 그 지역의 어떤 그 디스트리뷰터나 그런 데를 만나가지고 총판식으로 그렇게 개척을 해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뭐 온라인 뭐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개척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처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했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아쉬울 때는 어디 전시회를 나갔는데 누군가 와서 자기네가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할 테니까 디스트리뷰터를 할 테니까 자기네한테 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나마 이제 반가워 갖고 네. 디스트리뷰터를 줬더니 네. 이 사람들이 독점 총판. 처음에 독점은 잘 안 주려 그러죠. 네, 네, 그런데 네. 이제 독점 달라고 이제 막 그러고 네, 네. 아, 대표님께서 그러면요 예. 사람이 좋으셔가지고 막 주셨을 것 같아요. 인상이. 네. 그런데 이제 총판을 맡겼다가 그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되거나 네. 아니면은 또 총판들 중에는 우리 거를 하다가 또 다른 데에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글로 쓱 갈아타면서 우리 거의 판매권은 우리한테 돌려주지 않고 뭐 네. 이러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짱박기 하는구나. 그냥.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한 2년은 걸려요. 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것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시행착오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두세 군데 이렇게 한 나라에도 한 두세 군데한테 줍니다. 그리고 절대로 독점은 안 주시는군요, 이제. 그리고 나서 진짜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 아, 1년, 2년 경험을 한 다음에 네네. 그 사람한테 이제 몰아서 아, 네. 독점권을 이렇게 주거나. 아, 그럼 처음에 이제 할 때부터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두세 군데 한 다음에 네. 1년 뒤에 결정하겠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나 보죠. 예, 아, 그래서 뭔가 건전한 경쟁을 유발시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총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개별 그 각 지역의 개별 소비자 일반 C라고 할 수 있죠. 네, 개인들한테 이 유진 로봇의 어떤 그 로봇 각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를 어떻게 각인시킵니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브랜드를 인식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총판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데들이 있고요. 네. 어떤 데는 이제 자기네하고 코브랜딩을 하자. 브랜드는 자기네 나라에는 자기네 이름을 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품은 거기에다 이제 manufactured by 유진 로봇 이렇게 네네. 하자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중국 같은 데입니다. 아, 중국에서는 이제 네, 중국어 이름으로 브랜딩을 좀 해달라 네.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도 뭐 중국에다가 우리가 홍보를 직접 나서서 할 거냐 아니면은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시킬 거냐 이제 그렇게 보는데 저희로서는 이제 두 가지 전략을 다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그쪽 브랜드를 쓰라 그러고 네. 그쪽이 좀 시원찮고 그럼 우리가 하는 게 더 낫겠다 하면은 대표님 그쪽 브랜드를 쓰라면 그 브랜드는 그쪽에 소유권이 있는 건가요? 그쪽 총판에? 그 회사의 브랜드는 아, 그쪽 소유죠. 예.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지금 지금 중국 얘기하셨는데 중국 쪽은 어떻습니까? 그 실제로 이게 로봇 회사들이라든지 경쟁사들은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회사들이 급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로봇 분야는 어떤가요 지금? 요즘에 중국의 로봇 산업의 성장이 아주 놀랍게 그래 로봇 예. 분야도요? 한 10년 전에만 해도 정말로 우리 허리띠를 이렇게 붙잡고 좀 와달라 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네네. 우리한테 의존적이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뭐 하자 그러면은 자기네가 돈도 되겠다 뭐 네. 땅도 되겠다 막 그리고 오라 그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요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내수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요. 예를 들면은 중국의 이코백이라고 하는 중국 로봇 청소 로봇의 1등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회사는 작년에 거기 이제 11월 11일이 싱글데이라 그래가지고 네. 우리 뭐 빼빼로 돼 있잖아요. 우리. 빼빼로데이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은 그날이 굉장히 할인 판매하는 아, 네. 작년에 거기 중국의 미국의 뭐 블랙 프라이데이 그런 것처럼. 예. 네. 알리바바가 거기에서 10조 40. 40조를 하루에 팔았다 그랬나요? 네네. 예, 그런 날인데 거기에서 그 회사도 하루 동안에 청소 로봇을 2천만 불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와, 네. 그렇지만 하루에 예, 야. 2천만 불 수출자 받으셨잖아요. 처음을. 그래서 1년 동안 수출자 받은 거를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중국에서 인지도를 올려가지고 와, 그 뉴스를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 뉴스를 접하셨을 때 기분이.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네. 금년에는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는 중국에다 하루에 200만 불을 우리가 팔아야겠다 네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보니까 제가 그 유진이 아이클레버에서 구글에서 검색해 보니까 유튜브라든지 영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유튜브에도 보면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좀 이게 감성적인 게 네. 이게 좀 표현하시는 게 좀 감성적인 것은 좀 그렇게 약간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이런 걸 하실 때 좀 이렇게 감성적인 코드를 좀 많이 넣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표현을 하실 때 이 로봇을 뭐 표현할 때. 글쎄 제가 좀 감성에 약해가지고 네, 네. 네, 그러고 싶은데요. 이제 차차 우리도 좀 그런 방면으로 신경을 쓰도록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저는 그런 쪽에는 뭔가 국내도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데랑 같이 해가지고 그 이제 되게 제품은 좋으니까 그것을 표현하실 때 뭐 감성적인 표현을 하셔가지고 각 지역별로 특화돼가지고 유튜브 같은 걸 소셜과 잘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한 번에 정말 히트를 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지금 느낌이. 네. 네.
이제 중국 시장 같은 데에는 중국 고객에 적합한 그런 이 홍보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저희 이제 중국 사업 협력자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네.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는 지금 뭐 지금 대표님 경험하신 바로는 이런 식으로 홍보라든지 알리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하는 것이 좀 그쪽의 정서에 맞다 하는 것이 뭐 하나 있으시면 어떤 게 지금 느끼시는 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저도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네. 이제 작년부터 중국 시장을 노크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아직 워낙 시장이 빨리 변해가지고요. 몇 년 전에 중국을 봤을 때와 지금을 중국 봤을 때 네네. 좀 다르고 그리고 중국의 그 가전 사업자들은 우리나라의 생각으로서는 야, 중국의 먼지가 나쁘니까 공기청정기를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중국에 이번에 이제 상하이에 지난달에 상하이에 그 가전 전자전이 있어서 가봤더니 네. 중국에서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회사가 200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대형부터 소형까지 음. 그리고 모양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우리가 뚫고 들어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쪽에다가 할 것은 저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저가로 들어갈 게 아니라 네. 좀 더 하이테크 중국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그쪽은 한국 제품에 대한 상당히 그 선망의 대상이라 그럴까? 그렇죠. 좀, 신뢰도 같은 예, 것도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유럽제를 보면은 품질이 좋다. 네. 그다음에 뭐 그 전에는 미제가 뭐 좋은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메이드 인 코리아의 품질을 계속 좋게 가져가는 게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데 좋지 않을까. 네. 그 저가의 시장에 같이 들어가서 공략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유럽 쪽에 그 굉장히 메이저 파트너랑 같이 이제 OEM 납품인가요? 예. 네. ODM입니다. 혹시 ODM이면 네. 그 회사 어딘지 밝힐 수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것들이 컨피덴셜 아니라면? 사실은 컨피덴셜인데 워낙 언론에 많이 나와갖고 네네네. 밀레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밀레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자기 제품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대표님처럼 어느 권역별로 갔을 때 그 권역에서 메이저 플레이어인 회사의 ODM으로 해서 그 권역을 되게 빨리 침투하는 건 되게 좋은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대표님처럼 밀레랑 같이 해가지고 그쪽 ODM으로 뭔가 납품해서 지금 굉장히 유럽 쪽에 굉장히 많이 매출 신장이 일어났는데 그런 걸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그런 회사는 우리가 가서 사달라고 해서 사주는 회사는 아니고요. 네. 예. 거기는 이제 해외 ODM도 사실 거의 안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청소로봇 시장이 자기네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기술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잘하는 회사가 어딨냐 하고 이제 검색을 하다가 네. 우리가 그 전에 이제 한 10년 정도 그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그 바닥에 이제 이름이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래서 우리 제품을 이제 자기네도 사다가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찾아온 겁니까 그러면? 예. 아.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걸쳐 가지고 외국의 한 5개 회사가 우리 회사를 찾아왔었어요. 네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유럽의 가전 회사도 3개 정도 있었고, 네. 미국의 가전 회사도 있었고, 네. 뭐 이렇게 해갖고 5개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저희가 이제 밀레를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이 회사가 네. 우리한테는 제일 좋겠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워낙 좋고 네. 또 독일 명품 가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독일 명품 가전에 대한 선호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공급하면은 우리 회사에 대한 품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인지도, 네. 독일 제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리기에도 너무 좋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의 품질이 독일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로봇이 많이 수출이 된다면요? 많이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면 어떤 같이 부수적으로 로봇이 먼저 가면 그 다음에 뒤따라갈 수 있는 뭔가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유진 로봇이 지금은 이제 2천만 부 수출 다 받았지만 2천만 부이 아니라 수출을 2천억을 한다. 그래서 전 세계에 뭐 여러 가지 로봇을 막 판매가 된다면 뒤따라서 유진 로봇과 더불어 가지고 뭔가 같이 나갈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면 뭔가 같이 더불어서
뭔가 대표님 같이 좀 더 같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에다가 네. 뭐 로봇 청소 로봇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청소기 장비 이런 가전 소형 가전을 파는 회사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런 로봇을 파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유사한 제품들 음. 같이 접목될 수 있는 음. 뭐 그런 어떤 분들은 그런 거를 하세요. 뭐 청소 로봇 만들지 말고 청소 로봇처럼 움직일 수 있는 완구를 좀 만들어라. 아, 네. 한 5만 원짜리에서 네, 네. 책상 청소할 아, 수 네, 있는 네, 거, 네. 뭐 이런 거를 하면은 그거 인기가 있을 거다 그렇게 네, 네. 얘기를 하는데 네. 뭐 하여튼 그런 것처럼 어.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다면은 저희가 한번 저희 판매 네트워크에다가 이런 네. 것도 좀 팔아보지 않겠냐 네,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유진 로봇이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에 대한 전문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많은 분들은 또 다른 아이디어가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분들 기술이 없으니까 이것이 그 아이디어랑 그 기술이 융합돼 가지고 여기 이런 현재 유진 로봇의 네트워크나 플랫폼에 태운다면은 예,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요새 C&D라고 하지 않습니까? 커넥티드 디벨롭먼트 R&D가 아니라 예, 그 C&D 쪽을 많이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네. 특히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토이는 로봇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거든요. 네. 근데 토이는 좋은 아이디어가 어떤 좀 더 창작성이 더 뛰어나야 된다. 네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오시면은 네. 저희가 개발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네. 잘 되면은 저희가 사거나 팔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좋은 얘기시네요. 네. 네. 제가 운이 져갖고 제가 코스닥 협회 회장이 됐을 때에 600을 넘을까 말까 막 그랬는데 제가 회장이 되고 나서 2달 지났거든요. 네. 오늘 657인가? 네. 엄청나게 그 사이에 막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누군가 이제 남다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거고요. 기술이 요즘에는 이제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게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매출은 사실 뭐 삼성전자 같은데 납품권 하나 따면은 1,000억, 뭐 2,000억 확보하는 거 금세지만은 또 그런 회사들은 삼성전자가 그 제품 생산 안 해. 그러면 이제 그 매출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 큰 거보다도 그 회사가 정말 핵심 기술 하나 갖고 있으면은 삼성이고 애플이고 막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그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회사면 작은 회사라도 굉장히 그 파워가 있는 회사가 되니까 저는 매출이 큰 회사보다는 파워가 있는 회사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인지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럼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그 분야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회사를 인지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보하기 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